네, 안녕하세요. 청담 리프트 클리닉 김재림입니다. 오늘은 티타늄 리프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티타늄 리프팅이나 튠페이스를 쓰시는 원장님들 또는 쓰고 싶은 원장님들을 대상으로 티타늄과 튠페이스를 함께하는 시술이나 병행하는 시술들에 대해서 설명, 잘 쓸 수 있는 법, 이런 것들을 얘기를 촬영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걸 하면서 티타늄 리프팅을 받을까 말까 고민하는 궁금한 이런 분들에게도, 일반 분들에게도 좀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 티타늄 리프팅은 이스라엘 알마사에서 만든 일종의 신개념 레이저 리프팅 장비입니다. 알마 회사는 튠페이스, 튠라이너 등의 시술로 유명한 회사인데요. 그 회사에서 나온 다양한 레이저 장비 중에 원래 레이저 장비였다가 이걸 국내에서 에너지 값을 좀 조정하면 리프팅 효과를 좀 잘 낼 수 있겠다, 이렇게 보면서 리프팅 쪽으로 새로 자리매김한 그런 장비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레이저 리프팅 장비와 많이 다른 점들이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레이저 리프팅 하면 울세라, 튠페이스, 서마지 이런 장비들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사실 이 장비들은 레이저는 아니고 초음파나 고주파인 경우가 많은데요. 티타늄은 정말로 레이저, 즉 빛의 세 가지 파장을 활용해서 리프팅을 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미백 효과와 타이트닝 효과를 동시에 가지게 되는 일종의 신개념 리프팅 장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1064나노미터, 810나노미터, 755나노미터 세 가지 파장의 레이저를 사용해서 좀 번쩍번쩍 빛을 쏘면서 하는 리프팅인데요. 이 레이저 파장들은 일반 토닝에서도 쓰이는 레이저인데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토닝이 1064, 1064나노미터 파장을 가장 많이 쓰고요. 755나노미터는 이제 알렉산드라이트 토닝이라고도 부르고 피코슈어라는 장비가 쓰는 파장이기도 하고요. 멜라닌 색소를 좀 잘 타겟팅하기 때문에 색소 치료에서도 많이 써온 파장이고, 마지막으로 810나노미터 역시 제모에 써왔던 그런 레이저 파장입니다. 중요한 건 레이저라는 것은 파장으로서 어떤 빛의 성질이 결정되고, 그 파장을 어떤 시간만큼 쏘았다 끄는지, 그리고 그 강도는 어떤지, 쏘는 방식이 어떤지, 그런 거에 따라서 그 용도가 제모나 미백, 색소 치료, 피부 결 개선, 재생, 타이트닝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데요. 실제로 이 1064나노미터 파장 같은 경우에는 롱펄스, 즉 일반 토닝 방식보다 레이저를 조금 길게 켰다가 끄는, 쉽게 말해 조금 더 약하게 오래 쏘는 형태로 진피층, 피부층에 열을 전달해서 피부 결 개선이나 기미 치료 이런 거에도 활용을 해왔고, 이걸 우리가 많이 들어보신 제네시스 토닝이라고도 불러왔습니다. 또한 지금보다 오래 전에 지금처럼 울세라, 서마지, 튠페이스 이런 리프팅 장비가 다양화되고 좀 대중화되기 전에는 이러한 롱펄스 방식의 레이저로 피부 속을 타이트닝하고 리프팅 그리고 미백을 동시에 해왔습니다. 다만 이러한 방식의 문제가 피부 아래에 열을 가하다 보니까 강하게 하면 뜨거워할 수도 있고, 또 환자분이 뜨겁지 않게 느끼면서도 효과를 충분히 보려면 에너지 강도를 섬세하게 조절하여 시술 시간을 충분히 길게 오래 해야 되는 일종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 불편과 효과 사이에서 레이저 리프팅이 이제 존재하다가 훨씬 더 다양한 리프팅 장비들이 나오면서 사실 최근에는 좀 사그러드는 게 사실입니다. 티타늄 리프팅은 이런 오래전의 레이저 리프팅 방식의 단점을 몇 가지 기술의 발전으로 극복하면서 탄생한 신개념 리프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알마라는 회사가 워낙 레이저 회사로도 탄탄하고 레이저 출력이 고르고 안정적이고 등등 여러 가지가 공학적 관점에서도 있겠지만, 제가 제일 의사로서 시술자로서 제일 중요하게 보는 거는 시술을 할 때 그 살에 닿는 그 레이저 기기 표면이 냉각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사파이어 쿨링 시스템이라고도 하는데, 그 레이저 리프팅이 주의했어야 하는 뜨거움을 줄여서 피부를 좀 불필요한 자극으로부터 보호하고, 이 때문에 환자분들도 통증 없이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게 된 것이 티타늄 리프팅만의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세 가지 파장을 활용해서 에너지 양에 따라서 시술을 약 15분에서 한 20분 정도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두 가지 모드, 스태킹 모드, SHR 모드, 이렇게 두 가지 모드를 사용해서 진행을 합니다. 스태킹이라고 하면 이렇게 쌓아서 에너지를 쏜다라는 표현인데요. 조금 더 살을 좀 힘있게 눌러준다고 보시면 되고, SHR은 좀 연속적으로 에너지를 고르게 가하면서 피부의 즉각적인 미백과 탄력을 타이트닝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두 가지 시술을 어느 정도로 이제 에너지 배분을 하냐, 이런 거는 이제 원장님들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시술 중간에 거울을 보여드리거나 시술을 마치자마자 직후에 거울을 봐도
바로 즉각적인 리프팅이 확인될 정도로 살이 착 붙는 느낌이 굉장히 큽니다. 더불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벼운 미백 효과, 톤업 효과가 있기 때문에 얼굴이 굉장히 환하게 보입니다. 또한 티타늄 리프팅의 특징 중 하나가 레이저가 직사각형 형태로 쭉쭉 이렇게 가해지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전체 얼굴을 면으로 타이트닝 하게 돼서 즉각적으로 얼굴의 리프팅 효과가 굉장히 큰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항상 저 같은 경우는 시술을 할 때 시술하기 전에 거울을 꼭 한번 보여드리는데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시술 중간이나 끝에 거울을 보시면 본인들이 먼저 놀랄 정도로 굉장히 즉각적인 효과가 큰 그런 시술로 볼 수 있고요. 목적으로는 이제 보통 연한 팔자 주름을 완화시키거나 또 마리오네트 주름부터 이 외측 심부볼, 여기에 무너진 턱선, 늘어진 턱선을 정리하는데 효과가 좋고 얼굴이 전체적으로 흐른 것 같다고 느끼는 분들이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러면 꼭 장점만 있냐? 그렇진 않겠죠. 단점이 당연히 있는데요. 시술을 하기 전에 조금 충분한 상담이 필요한 분들이 있을 텐데요. 그런 분들 중에 첫 번째는 살이 너무 많은 분들, 볼륨 자체가 너무 많은 분들은 조금 적절치 않을 수 있습니다. 일단 티타늄 리프팅이 힘있게 눌러주기는 하지만 원리 자체가 타이트닝을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차후에 살의 어떤 볼륨의 정리가 이루어질 수 있지만 실제로 볼륨이 너무 많은 분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초음파 리프팅이나 다른 지방 파괴 시술이나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통증이 없다고 하지만 피부톤이 많이 어두운 분들, 그리고 얼굴에 수염이 많은 남자분들, 여기에 수염이 많으면 실제로 거기를 시술을 안 하면 되기는 한데 옆볼 쪽에 이제 수염이 많은 경우에는 조금 따끔따끔 할 수 있기 때문에 원장님과 상의를 하신 후에 마취를 조금 한다던가 또는 너무 따가운 걸 못 참겠으면 차라리 다른 시술에 대해서도 충분히 상담 받아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티타늄 리프팅만의 어떤 장점이자 좀 효과를 잘 볼 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요. 우선 티타늄 리프팅은 시술을 할 때 여기 목 라인까지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게 장점이에요. 물론 다른 리프팅들도 목까지 시술을 할 수 있지만 목이라는 부분 자체가 굉장히 피부가 많이 늘어지는 부분이고 굵은 주름을 제외하면 나이가 들어갈수록 목도 타이트닝이 많이 필요한 부위이기 때문에 목을 함께 통증 없이 리프팅을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걱정이 있으신 분들은 역시 효과를 잘 볼 수 있는 분으로 포함시킬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티타늄 리프팅을 시술을 했을 때 즉각적으로 미백과 타이트닝이 되는 것 외에도 일부 잔털이 함께 제거되면서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시술 이후부터 화장이 굉장히 잘 먹는다 이런 표현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여러 가지 리프팅을 좀 다양하게 받아보셨던 분들일수록 원장님 티타늄 리프팅이 가장 좀 부드럽고 우아해서 크게 티가 안 나고 통증이 없으면서도 자주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좀 편하게 받을 수 있는 것 같다라고 좋아하시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우선 시술 시간이나 주기, 간격, 유지 기간 이런 거에 대해서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시술 시간은 에너지 양에 따라서 또는 환자분이 어느 정도 아파하는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대략 15분에서 20분, 길면 25분 이상도 걸릴 수 있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시술 간격 같은 경우는 보통은 4주 간격을 많이 하지만 티타늄 리프팅이나 알마 레이저 회사의 리프팅 장비들이 시술 간격들을 원장님들이 재량껏 설정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 병원에 따라서는 1, 2주 간격도 시행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보통은 4주 간격 정도로 반복을 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유지기간 같은 경우는 에너지 양을 어느 정도로 하냐에 따라서 가장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에너지 양의 어떤 크기, 그리고 아까 간략히 말씀드렸지만 쏘는 방식의 SHR이냐 스택이냐 요거의 비율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도 유지기간이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고요. 환자분의 살의 탄력 정도도 당연히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1회 시술을 했을 때 3에서 6개월 정도까지는 처음보다는 나아진 상태로 지속이 될 거라고 보고 보통 3회 이상 또는 5회까지도 많이 하기도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1년까지 충분히 볼 수 있다라고 보통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레이저 리프팅 장비로서 주의사항이나 부작용이 당연히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레이저를 쏘면 이 수염의 잔털을 타고 레이저가 들어가면서 일종의 모낭염 또는 피부 트러블이 간혹 일시적으로 생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보통 병원들이 원장님들께서 약간의 약 처방이나 연고를 함께 처방을 해주실 텐데요. 그런 걸 바르면 금방 가라앉는 문제라서 크게 걱정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요 헤어라인이나 요 눈썹
이런 데에 이 레이저가 맞으면 일종의 제모 효과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주의하게 되고, 반대로 받으시는 분들도 너무 거기까지 해달라고 막 푸시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원장님들도 잘 알아서 하실 거라고 봅니다만. 그리고 마지막으로 레이저가 들어가고 열이 좀 쌓이기 때문에 약간의 붉은기, 그런 것들이 뭐 살짝 있을 수 있는데 보통 한두 시간 이내에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레이저가 들어갔기 때문에 피부가 약간 건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레이저 이후에 주의사항인 뭐 보습을 잘 해준다거나 뭐 음주, 사우나 이런 걸 피해주고 강렬한 햇빛을 피해주는 거, 이런 건 뭐 당연히 함께 지켜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큰 주의사항이나 부작용 같은 거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